기소교회 맹경재 목사입니다. 안성희 소장님, 주사부 안성희 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주에 이제 알코올 중독 치료에 대해서 도입 단계 생물학적 치료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이제 오늘부터는 치료의 본격적인 이런 말씀이 들어갑니다. 특별히 치료의 방해 요인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건데 제가 대충 보니까 이게 심리학적 용어들이 많이 있네요. 예, 그래서 어떤 그런 것들과 결부되어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알코올 중독의 치료를 원활히 할 수 있는지 그 방해 요인이 무엇인지 잘 유익하게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소장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사람이 병이 들면 병이 낫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의사가 하라면 하라, 의사가 지시하면, 권유하면 하라는 대로 다 순종을 합니다. 근데 알코올 중독이라는 병은 그게 도무지 씨알이 먹히지 않습니다. 근데 왜 안 되느냐? 스스로가 치료를 방해합니다. 그 뭐가 방해하고 왜 방해하느냐? 그 치료의 방해 요인들을 이 시간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기억상실입니다. 애주가들 치고 한 번쯤은 경험하는 것이 필름이 끊어진다는 소위 블랙아웃이라고 부르는 일시적 기억상실일 겁니다. 이 블랙아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술꾼 취급을 받지 못합니다. 술꾼 사회에서요. 그렇다면 왜 기억상실이 치료의 방해 요인이 되는 것일까요? 그 문제를 한번 알아봅시다. 알코올 중독 치료의 가장 어려운 점은 그들이 나는 완전하게 좋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고 환자는 더더욱 아니라고 믿는 겁니다. 앞에서 이미 설명한 것과 같이 고도로 발달된 방어기제 때문에 그들은 현실을 인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하여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 모르며 또 음주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게 됩니다. 사람들은 흔히 알코올 중독자는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술 엄청난 사고를 저지르고도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는 철면피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음주, 술을 마신 다음 귀가하여 취한 상태에서 사소한 언쟁 끝에 주먹을 흔들러 아내에게 상처를 입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날 아침 남편은 언제 그랬느냐는 듯 시침을 뚝 떼고 천연덕스럽게 사고 한마디 없이 출근을 합니다. 아내는 무드를 떴습니다. 그러나 이런 현상은 그가 철면피해서가 아닙니다. 그는 정말 자신이 그런 잘못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흔히 알코올 중독자를 거짓말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환자는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모욕을 당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알코올 중독자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왜곡된 기억 체계를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알코올 중독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들의 거짓말 때문에 그들이 도덕적으로 잘못되었다고 믿으며 나아가 인격적 모독도 서슴지 않게 됩니다. 중독자에게 이 의미 있는 사람들, 대개 그 가족들입니다. 그 의미 있는 사람들에게서 이런 이유로 전혀 도움을 받을 수 없으며 갈등 구조가 아니라 충돌 구조로 발전하여 병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병이 진행되는 원인은 기억체계의 왜곡입니다. 일시적 기억상실, 억압, 그리고 폐의적 회상이라고 부르는 기분 좋은 기억들입니다. 이 셋이 알코올 중독자가 술을 마실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정확히 기억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합니다. 일시적 기억상실, 블랙아웃입니다. 그 일시적 기억상실은 화학적으로 유발된 기억상실 기간을 말하며 기절이나 정신을 잃은 상태와 의식을 잃을 때까지 술을 마신 상태와는 다릅니다. 그들은 일시적 기억상실 상태에서 술도 마시고 평소와 같은 행동을 합니다. 심지어 비행기 조종도 훌륭히 해내고 예과 수술도 완벽히 해냅니다. 만취 상태에서 귀성원능 때문일까 뒤로도 합니다. 자동차 운전도 사고 없이 해냅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자신의 차를 찾아 온 동네를 헤맵니다. 그래서 일시적 기억상실 기간 동안에는 마치 그들이 자신의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인지하고 있고 또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실제로 그것을 기억해낼 수 없습니다. 그것은 알코올의 섭취량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어떤 경우 음주자 본인이 취할 정도로 마시지 않았어 하고 말합니다.
술 친구들도 그가 취했는지 전혀 몰랐어 하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실제로 기억 장애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혼돈하게 만듭니다. 즉 음주자만 기억하지 못할 뿐 함께 있던 사람들은 그 행동을 믿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그가 저지른 실수에 대해 적절히 사과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음주자는 실수에 대한 기억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과하지 않습니다. 사과를 기대했던 친구들은 또 가족들은 2배의 상처를 받습니다. 그들은 모욕당했다고 생각합니다. 결과는 엄청난 혼돈뿐입니다. 환자 본인은 기억장애가 두렵고 창피해 이것의 현실화를 억압합니다. 내가 기억할 수 없는 것을 잊어버리자. 잊어버렸던 것을 잊어버리자. 그는 사건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친구나 가족도 말하지 않습니다. 질병이 진행되어 갈수록 일시적 기억 사실은 자주 그리고 긴 시간에 걸쳐 나타나며 전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가면 작은 음주량에도 나타나고 상대적으로 많은 음주량에도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에 관계없이 일시적 기억 상실의 희생자는 다음과 같은 생각이 토로가 됩니다. 내가 어젯밤 어떻게 집에 들어왔을까? 내가 누구와 싸우지 않았나? 주차는 어디에 했나? 조심해야 할 술자리인데 실수를 하지 않았나? 심한 기억상실이 있은 다음날 흔히 자신의 얼굴이 원인을 알 수 없는 상처를 입거나 차의 범퍼가 찌그러진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랜 기간 앓고 죽을결을 치료한 의사들의 경험에 의하면 일시적 기억상실도 아주 심각한 증상입니다. 그러나 술꾼임을 자부하는 사람들은 일시적 기억상실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을 술꾼 취급도 하지 않습니다. 음주 생활에서 일시적 기억상실이 나타났다면 그 사람은 사교적으로 술을 마실 기회를 잊어버렸다고 믿어도 좋을 겁니다. 일시적 기억상실이 반복하여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계속 술을 마신다면 그는 인사사고나 자살과도 같은 비극적인 사건을 맞게 될 것입니다. 이런 환자에게는 다음 4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설명해 주어야만 합니다. 첫째, 일시적 기억상실이 있는데도 계속 술을 마신다면 장래에 반드시 또 다른 기억상실이 나타날 것입니다. 두 번째, 술을 얼마나 마셔야 기억상실이 나타나는지 확실히 아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마시면 괜찮을 거야 하고 마시다가 큰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일시적 기억상실이 나타날 때 그 기간이 얼마나 길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습니다. 심한 경우 며칠 계속된 사실이 보고된 적도 있습니다. 네 번째, 미래에 나타나는 일시적 기억상실 기간에는 아무도 그 행동을 조절하거나 예상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오감입니다. 술을 마셨습니다. 만취돼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어느 날 아침 그렇게 아침에 돼서 눈을 뜨자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자기 집 천장입니다. 집에 무사히 오긴 왔구나. 그 첫 번째 느낌은 안도감입니다. 그는 수치 고통을 참으며 침대에서 기어나오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어제도 그제도 그랬습니다. 계속 반복입니다. 또 무슨 실수를 했지? 공포감이 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공포가 의식에 남아있도록 하고 기억할 수 있는 부분까지 모든 기억을 되살리는 겁니다. 또 하나는 모든 것에 신경을 끄는 겁니다. 물론 모든 것에 본능적이 됩니다. 초기에는 첫 번째를 선택했으나 시간이 가면 2번째 선택으로 기울어지게 됩니다. 기억하기 싫은 것이며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감입니다. 그 생각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습니다. 어서 늦지 않게 출근해야지. 먼저 세면을 하고 밥은 못 먹더라도 국물로 위를 달려야 속이 덜 쓰리겠지. 세면장으로 갑니다. 턱섬을 면도합니다. 자꾸 특정 기억이 떠오릅니다. 그 특정 기억이란 어제의 취중 실수입니다. 어떻게 집에 왔을까? 매 순간 그 의식세계에 그런 특정 기억이 떠오를 때마다 그는 가위질하여 성공적으로 기억을 잘라냅니다. 빨리 출근해야지. 그것은 그가 살기 위한 목적입니다. 세면을 마치고 가족이 아침상을 차려놓고 기다리는 곳으로 갑니다. 처음에는 아무 짓도 안 한
편한 얼굴을 하려고 의식적으로 노력을 합니다. 미소까지 지어봅니다. 오늘도 열심히 돈을 벌어야지. 어젯밤 사건에 대해서는 완전하게 무의식으로 억압을 합니다. 그러나 그가 아침 식사를 해 식탁에 앉았을 때 현실을 볼 수 있습니다. 식탁 맞은편에는 얼굴이 뚱뚱 부은 아내가 앉아 있습니다. 아이들도 아버지인 자신에게서 얼굴을 돌리고 있습니다. 아내도 아이들도 가장인 남편이 아버지가 어젯밤과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죄책감이나 부끄러움, 후회하는 모습을 전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태어납니다. 그의 억압은 너무나 강합니다. 그는 가족에게 의도적인 관심을 보입니다. 어제 무슨 일이 있었어? 모두 부은 얼굴이게. 아내는 충격을 받고 눈물을 보며 안방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아이들도 그만 수저를 놓습니다. 그는 신혼이라면 몰라도 이제 부록의 나이에 든 아내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에 당황하며 출근을 합니다. 아내는 상담원을 찾지 않더라도 친구를 찾아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내가 정신이 돈 것이 아닐까? 그가 저지른 일은 틀림이 없는데 혹시 내가 착각을 했거나 잘못 본 것이 아닐까? 어떻게 어젯밤 그런 일을 저지르고도 그렇게 냉정하고 차분할 수 있겠어? 혹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이 아닐까? 인간이라면 그 잘못된 행동을 저질렀다면 다음날 사과 한마디라도 해야 하는 것이 도리 아니야. 그의 수립된 아침의 행동이 너무나 부적절하기 때문에 아내는 자기의 기억까지도 의심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에서 알코올 중독이 어떻게 그 가족 구성원에게 영향을 주는지 짐작할 수가 있게 합니다. 상담원을 찾았을 때 상담원은 일시적 기억 상실이 무엇인지 억압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설명했습니다. 그제야 아내는 자신이 미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안심합니다. 일시적 기억 상실은 과학적으로 기억 상실을 불러올 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작용으로 억압이라는 망각의 자기망상도 가져옵니다. 정상적인 사람들도 자신의 정신 건강을 위하여 이런 방어제를 사용합니다. 원하지 않았거나 부끄럽고 고통스러운 기억이 떠오를 때 자신도 인식하지 못하게 자동적으로 작동하는 체계가 억압으로 그런 기억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합니다.